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J입니다. 요즘에 SUV가 정말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스포츠카를 보면 이 스포츠카가 SUV화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된다면 꼭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특히 모스탱을 보면서 참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르반떼, 카이엔, 우루스 등이 저의 이런 마음속에 패티시를 충족시켜주고는 있죠. 이번에 15회에서 이런 스포츠카의 DNA를 가진 SUV를 출시했습니다. 저의 첫 자동차 리뷰는 쉐보레 범블비인 카마로의 날카로움을 그대로 박아 넣은 듯한 SUV 블레이저입니다. 먼저 블레이저라는 차량은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K5가 수출용으로는 옵티마로 수출이 되는데요. 사실 1970년대 블레이저가 출시됐을 때 K5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가 K5의 이름을 뺏어간 장본인이죠. 쉐보레 유콘이나 캐딜럭 에스컬레이드와 같이 트럭 플랫폼을 가지고 박스형 유틸리티 비클로 1970년대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SUV의 구색을 확실히 갖추고 출시가 되어 2009년까지 생산이 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쉐보레의 SUV 라인을 풍성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블레이저가 돌아왔습니다. 저의 리뷰는 차 얼평이라는 부제와 걸맞게 차 내외장 디자인 위주의 리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량은 최상위 모델인 프리미엄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RS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블레이저의 후드 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차량의 후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블레이저의 후드 속은 약간 실망스럽네요. 빈 곳도 많고 좀 엉성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트림을 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이 패키징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좀 엉성해 보이네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스포티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커버가 굉장히 부실하네요. 좀 더 예쁘고 약간 스포티하게 캐딜락처럼 좀 예쁘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량의 포지션이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그리고 텔룰라이드 사이의 SUV 차량인데 스펙만큼은 상위 차량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305마력 그리고 토크가 37.2나 돼서 블레이저보다 크기가 많이 더 큰 텔루라이드보다 더 힘찬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V6 3.6L 가솔린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쉐보레가 직접 디자인한 9단 자동 트랜스미션입니다. 하지만 종합 연비가 리터당 8.93k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블레이저보다 덩치가 한참 더 큰 텔루라이드보다 1km나 더 적은 종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이저의 익스테리어, 외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우, 진짜 멋있네요. 요즘 쉐보레와 캐딜락의 차량들을 보면 이 메카닉한 디자인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임팔라 모델을 시작으로 메카닉함을 담아내기 시작했었는데 신형 카마로로 완성시키는 듯 했으나 제 생각에는 블레이저가 그 메카닉스러움의 완성을 더한 최종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앞모습부터 디자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 중에서 이렇게 앞모습이 예쁜 SUV는
정말 드물 것 같습니다. 최근에 BMW X7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서. 근데 그만큼 고급스러움은 느껴지진 않지만 스포티한 면에서는 단연 SUV급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앞면을 보면은 최근에 나온 신형 카마로와 거의 동일한 앞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SUV에서 이렇게 카마로와 같은 스포츠카의 형태를 낼 수가 있었는지 정말 감탄이 나오는 디자인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남성다움을 담으려고 하려는 시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앞이 많이 뭉뚝한 느낌을 받습니다. 후드에 조금 더 경사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여기 앞부분을 캐딜락처럼 좀 이렇게 모아서 뾰족하게 했다면 좀 더 스포티함을 많이 살릴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디테일을 보도록 하죠. 헤드램프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헤드램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간등만으로 사용하고 이게 헤드램프입니다. 이런 구조는 집 체로키에서 디자인이 성공한 다음부터 현대차를 비롯해서 블레이저까지 많은 OEM들이 카피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부분은 카마로랑 같지만 헤드램프랑 이렇게 그릴을 이어주는 부분에 이렇게 크롬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RS 모델은 이 크롬이 블랙 크롬이 들어가서 좀 더 카마로 같이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또 요즘의 대세인 큰 코 그릴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액센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다듬지 않은 그릴 모양은 좀 디테일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쪽에 검은색 트림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잘해서 알루미늄에 도색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트림이네요. 이제 옆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휠 주변에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은 좀 싼티나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사실 제 차가 캐딜락 ATS인데 이 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싼티납니다. 이건 RS 트림에 적용되는 휠인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무광 블랙과 이렇게 유광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 차량의 휠을 봤는데 사실 저는 RS 휠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완전히 스포츠카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옆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들,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옆모습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크롬 바를 준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크롬 라인을 보면 뒤쪽에 이렇게 좀 나이프처럼 이렇게 된 게 좀 캐딜락에서 많이 쓰는 디자인이거든요. 옆에 이 라인을 하나 주면서 직선의 느낌을 강조해서 배가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아래쪽은 까만색 트림으로 액센트를 줘서 굉장히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자, 그리고 여기 C필러 쪽은 아주 얇게 이렇게 뽑아내면서 이 C필러의 액센트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저 얼마나 GM이 공들여서 이런 액센트를 만들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RS 트림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은 이렇게 엠블럼을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요즘 대세와 같이 은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이렇게 줘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랜드로버 같은 차들 보면은 까만색 차에 이렇게 까만색 엠블럼이 올라가 있으면 엠보스 된 것처럼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뒤쪽은 좀 그저 그렇습니다. 사실 앞면에 비해서 좀 대조적인 디자인인데요, 좀 많이 둔탁하고 스포티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즘에 트래버스를 보면 이렇게 사다리꼴에 이렇게 모양을 넣어서 좀 더 모던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블레이저가 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크게 없었다면 이코낙스만큼 평범한 뒷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쿠페형 SUV처럼 기울기를 줘서 좀 쿠페형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불만인 부분은 이 후미등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여기 안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좀 카마로의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지만 너무 둔탁합니다. 요즘에 스포티하지 않는 차량들도 후미등에서 절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블레이저 차량에서는 후미등이 너무 두꺼워서 이 차량의 스포티함을 굉장히 많이 잃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보면 이 카마로 실내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은 크롬으로 액센트를 준 것도 굉장히 이렇게 까만색 크롬이네요. 까만색 크롬으로 액센트를 준 것도 외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예쁜 액센트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H백 벤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스포츠카 같이 이렇게 벤트를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Okay. 예, 이제 피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부분이 이 H백 벤트 부분인데요. 이렇게 H백 벤트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림을 돌려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전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로 바람량을 조절을 하고요. 바람량을 조절하는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네. 그런데 저는 이게 스티어링 휠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스티어링 휠이 크기도 좀 작아 보이고 너무 각지게 디자인을 해놔서 트럭들의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8인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의 대세가 굉장히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을 쓰는 거 보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때마다 스포츠 그리고 일반 도로, 스노우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옵션이 없지만 올휠 드라이브 옵션을 선택하면은 이것으로 2륜, 4륜을 디지털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특정하게 이렇게 레자로 되어 있는 부분, 요런 악센트 말고는 전부 다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그리고 특히 이렇게 대시보드 위쪽은 이렇게 두드려 보면 안이 텅텅 비어있는 산티나는 재질을 여기 써놨는데요. 보통 요즘 차들 보면은 플라스틱이라도 좀 이렇게 우드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재질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을 쓰거나 좀 아니면 이렇게 레자 느낌이 나는 좀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레이저는 소재들을 좀 산티나는 소재들을 플라스틱 소재들을 많이 썼습니다. A필러 쪽에는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쪽은 비워놨는데도 요즘에 독일 차들 특히 BMW SUV에 들어가 보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 블레이저는 A필러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B필러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덜 받는 건 사실이네요. 운전하는데도 조금 불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뒷좌석은 산타페랑 좀 비슷한 넓이인 것 같네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뒷좌석에 보면은 이렇게 리어 H백이 달려있고 그리고 뒷좌석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USB 그리고 USB-C 포트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이하게 풀 아울렛이 있어요. 랩탑을 충전한다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실내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쪽을 보도록 하죠. 파워 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피처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개인 차고의 높이가 다들 좀 애매해서 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피처가 있습니다. 4분의 3 높이 아니면 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3분의 4 높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물건을 홀드해주는 블락킹 피처가 있습니다. 이 블락킹 피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꽉 채우지 않는 이상 운전을 할 때 막 수박 같은 거 돌아다니고 막 술병 날라다니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꽉 잡아주는 이렇게 삼각 팬티처럼 꽉 잡아주는 피처가 있어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수납 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뒷좌석을 접어서 물건을 싣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블레이저는 이렇게 기계식 버튼이 있습니다. 기계식 버튼을 이렇게 당기면 뒤쪽에서 이렇게 접을 수 있게 그리고 저쪽도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접으면은 상당히 넓어서 이렇게 책장 하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트렁크를 마무리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자동차 리뷰 블레이저 잘 보셨나요? 이번엔 쉐보레가 마음 독하게 먹고 스포츠카형 SUV를 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상위급인 텔룰라이드보다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RS 모델에 전륜 구동, 썬루프도 없고 좀 옵션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42,650불로 MSRB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분들께서는 블레이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아직 쉐보레가 출시를 결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출시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가 나오고부터 SUV 대란이죠. 대란이기 때문에 쉐보레가 이런 기회를 놓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보시고 이 아름다운 블레이저를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을지 없을진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동차 급별로 제가 디자인 순위를 매길 겁니다. 제가 직접 리뷰를 한 자동차들 위주로 해서 순위를 올릴 텐데요. 당연히 오늘은 블레이저가 중형 SUV의 1위겠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차량 리뷰를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여러분의 따봉과 구독입니다.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